저 남자 정과자래. 새벽 4시 피투성이 할머니 옆에서 한 남자가 응급처치 중입니다. 경찰 불러. 휴대폰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죠. 그중 한 대는 이미 생중계 중입니다. 경찰 무전기에서 한마디. 전과 기록 있습니다.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 남자를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는 진짜 범인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새벽 4시 한준서는 택배 상하 차장에서 무거운 박스를 날랐습니다. 휴게실에서 동료가 휴대폰을 보며 웃었어요. 야, 이거 봐. 요즘 핫한 영상. 화면엔 낯익은 골목. 준서가 할머니를 돕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죠. 저 남자 지금 가방 뒤지는 거 아니야?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오전 8시 퇴근길 편의점. 뉴스가 틀어져 있었죠. 새벽 노인 대상 범죄 의혹, 정과자 남성 논란. 화면엔 준서의 모자이크 얼굴. 하지만 체격과 옷으로 누구든 알 수 있었어요. 준서는 물건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대한의료그룹 인사팀입니다. 금일 오전 10시 면접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계는 9시 10분. 준서는 고시원으로 달렸습니다. 급하게 면접 복장으로 갈아입고 지하철을 탔어요. 옆 사람이 같은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숙였죠. 10시 5분 회사 건물 로비. 보안 요원이 가로막았어요. 면접 대상자신가요? 네, 한준서입니다. 이미 불참 처리됐습니다. 지금 왔는데. 규정입니다. 3개월간 준비한 마지막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준서는 로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정장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한준서 씨 맞으십니까? 김태수입니다. 인터뷰 하나만 하시죠. 준서는 글을 봤어요. 바로 그 영상을 찍은 사람. 관심 없습니다. 준서가 일어나 걸어 나오자 김태수가 따라왔어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진실을 밝힐 기회잖습니까? 준서는 대답 없이 걸었습니다. 김태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도망가시는 겁니까? 뭔가 숨기시는 거죠? 준서는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촬영 중이었죠. 그날 오후 김태수는 방송국에 출연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김태수는 자신 있게 말했죠. 저녁 뉴스에 그의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반면 준서에게는 발언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날 밤 준서는 병원 복도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새벽에 간호사가 왔어요. 할머니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준서가 병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엔 두려움. 누구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저 어제.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할머니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간호사가 준서를 복도로 데려갔어요. 환자분이 불안정합니다. 나가 계시겠어요? 준서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어요. 당신이 그 영상 속 사람이죠? 네, 하지만 병원 측 지시입니다. 면회 금지. 할머니 상태만. 환자 보호 조치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준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서는 저항 없이 끌려 나왔어요. 병원 정문 밖. 준서는 주머니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어제 쓴 30만 원. 마지막 돈이었죠. 고시원 월세는 3주 연체. 그날 저녁 준서는 병원 쓰레기 집화장에서 할머니 짐을 정리했습니다.
신원 미상이라 버려질 예정이었거든요. 낡은 가방 속 오래된 통장 한 권. 12년 전 날짜. 마지막 입금. 박오 5천만 원. 생명의 은혜. 준서는 통장을 들고 원무과로 갔습니다. 이 통장 주인 찾아주실 수 있나요? 개인정보라 불가능합니다. 대한의료그룹 본사에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준서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내일까지 월세 미납시 퇴거 조치. 준서는 쪽지를 떼어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5,200원. 휴대폰 화면엔 SNS 알림이 가득했습니다. 정과자 놈이 현상금 놀이나 5억 때문에 할머니 이용하는 거 아니야? 준서는 휴대폰을 끄고 벽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 면접 준비하던 자신. 일주일 전 할머니를 구하던 그 순간. 어제 면접장에서 쫓겨나던 기억. 오늘 병원에서도 쫓겨난 자신. 준서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 준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한의료그룹 인사팀입니다. 회장님 지시로 재면접 기회를 드립니다. 내일 10시. 다음 날 면접장엔 준서 혼자였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법무팀 강유진 차장입니다. 면접실. 5명의 면접관, 그중 유진. 한준서 씨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자격 박탈. 맞습니까? 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동료가 위험했습니다. 규정을 어겨서라도 구해야 했습니다. 유진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 동료 이름은? 이재훈입니다.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8년 전 이재훈 구급대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아십니까? 준서는 얼어붙었어요. 몰랐습니다.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환자가 제 오빠였습니다. 면접실이 조용해졌어요. 당신이 규정 위반하며 구한 그 사람이 제 오빠를 죽였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규정을 어기고 사람을 구했죠.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래도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엔 동료를 구하는 것밖에. 유진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주일 내 통보하겠습니다. 복도에서 유진이 따라 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병원에 들어오는 걸 제가 막을 겁니다. 유진이 돌아섰습니다. 준서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자 회장이 나왔습니다. 박재민 회장.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준서 씨입니까? 네. 면접은 어땠습니까?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할머니를 도운 그 사람이군요. 네. 회장은 준서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회장이 말했어요. 결과를 기다리십시오. 준서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날 오후 준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길 원하십니다. 지금 오실 수 있나요? 대한의료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박재민 회장이 통장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가지셨던 통장. 어떻게 찾았습니까? 할머니 짐을 정리하다 우연히. 12년 전 제 아버지가 입금한 겁니다. 생명의 은인을 찾아 12년을 수소문했죠. 그런데 당신이 우연히?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잠깐 말씀 나눠도 될까요? 유진이 준서를 봤습니다. 회장님, 현재 이 할머니를 찾는데
5억 원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12년 전부터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히 할머니를 발견하고 우연히 통장까지 찾았다고 합니다. 너무 완벽한 우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도가. 유진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 사람 신원 조회했습니다. 고시원 월세 3주 연체, 통장 잔고 제로, 5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준서 씨,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정말 우연이었습니까? 준서가 회장을 똑바로 봤어요. 네, 저는 그저 할머니를 도왔을 뿐입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할머니와 접촉을 삼가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국. 김태수가 인터뷰 중이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그는 자신 있게 말했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모니터에 실시간 댓글이 올라왔어요. 김태수님 응원합니다. 정의 구현 감사합니다. 김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준서는 고시원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에 김태수 방송이 떠 있었습니다. 준서는 휴대폰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고시원 주인이 나타났어요. 준서 씨,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월세 안 나오면 정말 집 내놓을 겁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대한의료그룹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켜진 최상층, 회장실이 있는 곳이었죠. 사흘 후 준서는 병원 정문에 섰습니다. 보안요원이 가로막았어요. 한준서 씨 출입 금지됐습니다. 할머니 상태만. 본사 지시입니다. 불순한 의도 의심. 병원 출입 전면 금지. 준서는 병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어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하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치는 건가? 누군가 다가왔어요. 김태수?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 앞에 그 전과자가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병원에서도 쫓겨났죠? 할 말씀 있으세요?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화면엔 실시간 댓글. 저런 인간은 감옥 가야 해. 현상금 노린 거 뻔하잖아. 김태수가 카메라를 준서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도망가시는 겁니까? 준서가 일어나 걸었어요. 김태수가 뒤따라왔습니다. 도망가네요, 여러분.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봅니다. 준서는 정문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시원 주인. 준서 씨, 오늘까지 월세 안 나오면 짐 다 내놓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머니엔 5,000원. 그날 밤 고시원 복도. 짐은 이미 문 밖에 나와 있었어요. 준서는 낡은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준서는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새벽 지하철역 벤치. 주변엔 노숙자 몇 명. 준서는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3개월 전 면접 준비하던 자신. 일주일 전 할머니를 구하던 순간. 어제 병원에서 쫓겨난 기억. 오늘 고시원에서도 쫓겨난 자신. 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김태수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엔 실시간 구독자 수 15만, 20만, 25만. 알림이 올랐습니다. 광고 계약 체결. 월 1,200만 원. 김태수가 웃었어요. 대박이네, 진짜. 새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정가자, 병원 출입 금지 후 행방불명.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0만, 20만, 30만. 김태수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대한의료그룹이요? 네, 제가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12년 전 뺑소니 사건 말입니다. 5억 현상금 아직 유효하죠? 전화 너머로 대답이 들렸어요. 네, 유효합니다. 김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만나서 이야기하죠. 같은 시각 대한의료그룹 본사 긴급회의 유진이 보고했습니다. 한준서 씨 행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고시원에서 퇴거당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다른 방향으로 조사합니다. 김태수가 찍은 모든 영상을 분석하십시오. 분석팀이 밤새 작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직원이 소리쳤어요. 찾았습니다. 화면엔 최근 할머니 사고 영상. 직원이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배경에 차량이 보입니다. 번호판이 보이는군요. 서울 73바 3456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12년 전 뺑소니 차량 번호와 대조하십시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합니다. 현재 이 차량 소유주를 찾으십시오. 오후 보고가 올라왔어요. 번호판은 폐차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차종, 같은 색상 차량이 우리 병원 직원 주차장에 있습니다. 누구 겁니까? 경영지원본부 최성민 이사님 차량입니다.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12년 전부터 우리 병원에 있던 사람.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회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최성민 이사를 조사하십시오. 12년 전 그날 동선을 모두. 유진이 서류를 보고 놀랐습니다. 설마 최 이사님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준서 씨 조사를 중단하십시오. 그날 저녁 김태수가 회장실로 호출됐어요. 12년 전 뺑소니 당신이 목격했다죠. 정확히 뭘 봤습니까? 김태수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사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어요. 현상금 때문에.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당신 영상 속에 결정적 증거가 있더군요. 네. 회장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김태수가 찍은 할머니 사고 영상. 확대된 번호판. 이게 뭡니까? 김태수는 말을 잃었어요. 12년 전 뺑소니 차량입니다. 당신이 우연히 찍었죠. 회장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보안팀 김태수 씨를 경찰에 인계하십시오.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수가 끌려나갔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준서 씨를 찾으십시오. 어디에 있든. 유진이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하철역. 준서는 여전히 벤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역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종착역입니다. 모든 승객은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는 눈을 떴습니다. 역무원이 다가왔어요. 여기서 주무실 수 없습니다. 준서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4시. 일주일 전 할머니를 구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대한의료그룹 이사회 긴급 소집. 최성민 이사도 참석했습니다. 회장이 일어섰어요. 12년 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확대된 영상. 12년 전 제 아버지를 구한 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뺑소니였죠. 최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최근 같은 차량이 우리 병원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최 이사님, 또 다른 영상. 12년 전 병원 CCTV. 최성민이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
사고 발생 30분 전 최성민이 일어나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문을 막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밀고 있었죠.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최성민을 가리켰어요. 그 사람이에요. 그날 나를 친 사람.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그날 나는 한 분을 구했어요. 길에 쓰러진 분을. 그런데 그 후에 누군가 차로 나를 쳤어요. 일부러. 최성민이 주저앉았습니다. 회장이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오십시오. 용의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날 밤 지하철역. 준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준서 씨입니까? 박재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할머니께서 깨어나셨습니다. 1시간 후 준서는 병원에 도착했어요. 보안 요원이 정중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날 구했다면서요? 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이 다가왔어요. 한준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 청년을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 그 말이 틀렸습니다. 당신은 진짜였습니다. 유진도 왔습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제 오빠 사건도 재조사했습니다. 이재훈 씨는 무죄였어요. 경쟁병원의 처방 실수였습니다. 당신이 구한 그 사람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내일 전 직원 앞에서 공식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준서 씨. 네. 우리 병원에 와주시겠습니까? 준서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날 밤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한의료그룹 최성민 이사 12년 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 인플루언서 김태수 명예훼손 및 위증 혐의 입건. 전과자로 낙인 찍혔던 한준서 씨 결백 밝혀져. 화면엔 병원 앞 준서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준서는 TV를 껐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서는 대한의료그룹 정문에 섰습니다. 첫 출근. 보안 요원이 격려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준서 씨.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로비를 지날 때도 안녕하세요, 한준서 씨. 준서님, 오늘부터 저희 팀이시죠? 엘리베이터로 최상층.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회장실. 회장이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준서 씨. 책상 위 명함 한 장. 한준서 대리 의료안전팀. 눈물이 났어요.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이 다가왔어요. 한준서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 편견 때문에. 괜찮습니다. 차장님도 힘드셨을 겁니다. 이재훈 씨도 억울했던 거였어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 병실. 할머니 왔습니다. 준서 씨, 첫 출근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꿈만 같아요. 할머니가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날 2번 살렸어요. 할머니께서 절 더 많이 구해주셨습니다. 저녁, 새 원룸. 작지만 따뜻한 공간. 창문을 열자 도시의 불빛. 명함을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한준서 대리. 자신의 이름. 일주일 전 피투성이 할머니를 마주했던 새벽. 모두가 자신을 범죄자로 봤던 그때 준서는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하늘엔 별이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준서는 그날 새벽 할머니를 구했던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멈춰 섰어요. 바로 그 자리. 준서는 잠시 서 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회사 건물이 보였어요. 정문함. 많은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준서도 그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한준서 대리님. 좋은 아침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유진을 만났습니다. 한준서 씨, 오늘 회의 있습니다. 10시에 회의실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회의실엔 여러 직원들이 있었어요.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의료안전팀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은 한준서 대리가 맡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회장이 준서를 봤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준서가 일어섰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한마디. 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할머니가 있는 병원이 보였습니다. 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